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도국가에 불과한 이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해양 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는지, 어떻게 전쟁도 아닌 시스템으로 세계를 압도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기 전까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더 이상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바다의 문을 연 한 국가, 그리고 세계의 균열.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서 국제무역과 해양지정학을 연구하고 있는 알렉산더 모리슨 교수입니다. 올해로 58세가 되었고 평생을 글로벌 경제의 구조와 권력 이동의 메커니즘을 추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생애 가장 충격적인 국제 현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저를 포함한 수많은 학자들은 관세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 충격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최초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경제 세계대전.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고립과 단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은 평균 관세율을 54%까지 인상했습니다. 저 역시 전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기에 이 수치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은 78%라는 전례 없는 보복 관세로 응수했고 이유는 45%, 일본도 38%에 달하는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글로벌 무역 체계는 철의 장막처럼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연구팀은 이 변화가 세계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GDP 성장률은 2.8%로 하락했고 세계 무역량은 무려 32% 감소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중 18개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으며 공급망의 붕괴로 인해 생필품조차 제때 공급되지 않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불확실성이 국가 간 신뢰를 갉아먹고 경제적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는 점점 더 작은 단위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혼란 속에서 각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며 수백 개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늦도록 연구하던 어느 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단 하나의 예외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모든 이론을 비웃듯 단 한 나라만이 이 거대한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수치들을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3.2%,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의 혼란 속에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을까? 무엇이 이 작은 반도 국가를 경제 세계대전의 유일한 승자로 만들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무역에서 해양, 전략으로. 그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전체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여정과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 질서의 문을 열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수치를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기적이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단어는 과학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통계를 세분화하고 산업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무역 경로를 추적하며 한국의 경제 구조를 해부하듯 뜯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운송 비율 99.6%. 제가 본 모든 선진국 중 한국만큼 바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북쪽 육로는 단절된 지 오래고 주변 강대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을 항상 외부에 열려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지금 오히려 한국을 지켜주는 성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항의 성장률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이 30% 이상 축소된 상황에서 부산항은
오히려 전년 대비 5.8% 증가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 데이터를 검토했고 AI 시뮬레이션까지 활용해 본 결과 이 성장의 원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한국이 조선, 해운, 물류, 항만 운영을 독립된 산업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통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국가들과 전혀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은 항만은 항만대로, 선박은 선박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따로 발전시켜 왔지만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국가 생존이라는 목적 하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바다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이 혼돈의 시대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통찰이 쌓이면서 저는 제 강연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제 세계대전의 피해 현황이라는 기존 제목을 버리고 새로운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관세의 벽을 넘는 바다의 길. 글로벌 무역 전쟁 속 한국의 해양 전략.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순간 제 삶의 30년 연구가 새로운 축으로 이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땅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육지를 떠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단지 한국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그 이동을 체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제 안에서 터져나온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한국만 성공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해양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왔던 저로서는 한국의 전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의 지리적 구조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북쪽으로는 수십 년간 차단된 휴전선. 이 사실은 대부분의 이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략이 된다는 사실은 거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육상교역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제한된 선택지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해양 중심 전략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제 강연에서 부산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I로 재현된 드론 영상 속 부산항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자동화 크레인이 흐름을 제어하며 자율주행 트럭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해상물류 의존도는 무려 99.6%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류의 수치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경제의 흐름이, 전략의 본질이 바다 위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이터, 부산항, 세계 2위 환적항, 해상 화물 환적 비율 57%, 국내 물동량 중 항만 처리율 95% 이상. 한국은 단순히 바다를 이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기반으로 국가를 설계한 21세기형 해양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산업으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강연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선박 건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보이는 장면 속에서 거대한 선박이 자동화된 로봇팔과 AI 설계도를 통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은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경제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관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전략이란 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법적 지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대를 누구보다 먼저 준비한 나라입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이 해양 전략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통합한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은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항만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인공지능이 최적의 항로, 환적지, 통관 전략을 설계해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물류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세 회피 경로까지 자동으로 설계하는 법적 인프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쯤 되자 청중석에 앉아 있던 런던 대학교의 젊은 경제학자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리슨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한국은 관세 전쟁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예측이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스크린에 하나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바로 한국의 해양 전략 백서에 수록된 2021년 해양수산부의 장기 전략 문서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문서는 2021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의 중요성이 막 제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타이밍에 항만 자동화, 스마트 물류, 글로벌 환적 네트워크 강화라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5년의 관세 전쟁 속에서 현실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은 숨을 삼켰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대부분의 국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육지는 갈라지고 있지만 바다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연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강연 이후 저는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영상, 논문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지만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아직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거쳐 곧장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항이 아닌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과 부산항 스마트 관제센터. 자료로만 보았던 이 시스템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영도의 언덕길을 올라 도착한 스마트 관제센터는 외형부터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조각처럼. 유리와 철골 구조가 어우러진 그 건물은 바다를 조종하는 사령탑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슨 교수님. 저희가 준비해둔 항로 시뮬레이션 먼저 보시겠어요? 한국해양대학의 연구진이 반갑게 맞이해주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 서자 세계 전역의 해상 항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 선박의 위치, 목적지, 적재 화물까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항로 정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 관세 정책, 기후 변화, 항만 혼잡도까지 고려해서 자동 최적 경로를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제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중국 청도항 부근 해역, 해상 충돌 사고 발생, 부산항 경유 선박, 두 척 항로 변경 요청 중. 모두가 일순간 정적에 빠졌고 이어서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구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에서 선박의 우회 항로를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탄중 펠레파스로 우회해서 싱가포르를 경유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AI 시스템이 제안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해당 경로는 비용 2.7배 상승, 도착 지연 72시간 예측. 한국형 AI 시스템은 동해 묵호항 임시 환적 울산항 연계 일본 북부항만으로 우회를 추천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해상 물류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지만 이 시스템은 저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IT 서버 공격으로 LA, 시애틀, 밴쿠버 항만의 정보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관세청, 항만세관, 선박 정보가 모두 중단되었고 해상 물류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CNN과 BBC는 연일 21세기 해상 대혼란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였습니다. 부산항은 끄떡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대 초부터 국가 보안망 기반의 해양 물류 체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그 위기 속에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구조, 즉 전시에도 작동하는 해양 전략 시스템을 가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소 내부에서는 30만 톤급 LNG 선박이 막 조립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자동화 로봇과 함께 작업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전 공정의 70% 이상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21세기 해양 전략 국가로 불리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조용히 방 창문을 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와 공장지대의 미세한 기계음이 섞여 낯설면서도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멀리 보이는 드라이 도크에는 거대한 선박이 조명을 밝힌 채 다음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바다를 향해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움직인다. 끊임없이,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멀리. 이틀 후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한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다. 세계 각국의 해양 정책 연구자들과 국방 전략가들이 모여 한국의 해양 전략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교수님, 한국의 해양 전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다. 침묵 속에서 폭풍을 준비하는 전략. 이 한마디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떠들썩한 외교 전략도 위협적인 군사력도 없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시스템과 정신을 갖춘 나라였다. 한국을 떠나던 날 인천공항의 출국장에서 나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여권 문제로 곤란해하자 공항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다. 와, 여긴 정말 다르다. 그 여성이 중얼이듯 말하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났다. 처음 한국을 조사할 때 내가 가졌던 의문 왜 한국인가는 이제 분명한 답으로 바뀌어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 3주간의 기록을 노트북에 옮기기 시작했다. 부산항의 스마트 관제 시스템, 울산의 스마트 조선소, 해양대학교의 인재들, 해경의 첨단 장비,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철학이었다. 한국인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다. 정확하게, 의미 있게,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귀국 후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국제해양 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발표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전함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전략 국가는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국민이 의미를 공유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프랑스의 해양 전략가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발표는 전략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한국을 떠올렸다. 그날 밤 서울의 한 기사 식당에서 나눴던 반찬 한 접시, 울산의 조선소에서 들었던 기계음, 그리고 영도의 관제센터에서 보았던 수백 개의 항로, 그 모든 기억이 한 줄의 문장으로 내 가슴에 새겨졌다. 대한민국, 너는 바다를 설계하는 나라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태평양의 바람 속에서, 유라시아의 기차길 끝에서, 또는 북극 항로의 눈보라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정신은 빛나고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한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니라 깊은 나라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세 전쟁의 혼돈 속에서 바다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낸 대한민국의 전략.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 감동탐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